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한 일식당에서 일하는 한인 남성이 한인 여성업주를 칼로 무참히 살해하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 분신을 시도한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 퀸즈에서 적발 및 폐쇄됐던 13곳의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묻지마 폭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지하철 개찰구에 총기 탐지 스캐너를 시범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차량을 단속하던 뉴욕시 경관을 살해한 총격범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개최된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 기아차가 신차를 대거 출격하면서 동무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미 전역 99개 주 중 뉴욕과 뉴저지주의 4인 가족 기준 중산층 연간 소득은 얼마인지 전국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이 여성은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사칭하며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51세 한인 정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오랜 기간 심각한 사기 피해를 야기해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그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동생은 6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 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의 교환 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총판 대표로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들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 하는 것을 노렸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에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특히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무리를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스폰서를 제공할 만한 곳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 씨도 최후 진술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고의적 사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들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립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일식당에서 일하는 한인 수시맨이 한인 여성 업주를 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도주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따르면 용의자는 한인 업주 박 씨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와이언도트 경찰국에 따르면 미시간주 사우스게스트 인근에서 일식당인 스시큐를 운영해온 55세 박희정 씨가 지난 24일 자정쯤 자택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보다 앞선 21일에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박 씨는 복부 등 3차례 이상 자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국 관계자는 용의자는 이 가게에서 스시맨으로 일했던 59세 진성호 씨로 밝혀졌으며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며 진 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남쪽으로 도주하던 중
오하이오주 에크런 지역에서 지난 24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에크런 지역은 범행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170여 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용의자 진 씨는 경찰과 차량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에크런 경찰국 관계자는 진 씨는 추격전을 벌이다 잠시 차에서 내려 경관대를 향해 칼을 휘두른 뒤 다시 차에 탔다며 이후 차 안에서 불을 질렀고 몸에 불이 붙은 채 다시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다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현재 에크런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박 씨는 일식당을 7년간 운영해왔으며 용의자 진 씨는 박 씨의 가게에서 3년째 스시맨으로 근무했습니다. 박 씨는 진 씨를 스시맨으로 고용하면서 아파트 숙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박 씨의 지인인 샌드라 김 씨는 박 씨가 계속 출근을 안 해 직원들이 집에 찾아갔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이라며 용의자 진 씨는 다혈질에 평소 도박으로 인한 금전 문제가 있었으며 박 씨에게 머리를 가위로 찍어서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진 씨를 해고하고 싶어도 스시맨을 구하는 게 어려워 가슴앓이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진 씨의 폭언 등은 박 씨의 남편이 지난해 가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올해 초 퀸즈에서 적발 및 폐쇄됐던 13곳의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주민들은 맺힌 호객 행위를 피해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불법 성매매 운영으로 폐쇄된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 매춘업소들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불법 영업업소로 단속에 적발돼 폐쇄하면 다른 지점이 그 자리에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쉽다며 기존의 자리에 새 매춘업소를 차리는 것은 오히려 여러 비용을 경감시켜주기에 새 업소가 바로 들어선다고 실상을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월 퀸즈 잭슨 하이츠와 이스트 엘르머스트, 코로나 지역 등에서 마사지 팔러 간판을 걸고 영업하던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잠복 수사를 벌인 후 급습했으며 영업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욕시경은 주민들이 311 또는 911에 성매매 업소 제보를 할 경우 담당 부서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복 수색을 벌이고 증거를 확보한 후 민사집행부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민사집행부는 판사로부터 해당 업소 폐쇄 명령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며 이와 같은 과정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매춘업소들은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이 영업 행위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다미스트는 성매매 단속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경찰 관계자들 역시 현재 뉴욕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함정 수사가 이 지역 매춘 영업 성행의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지난 1985년 2만 명의 매춘 체포가 이루어진 반면 2014년에는 2,000명으로 체포가 줄었고 지난 한 해에는 107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 사무실은 이에 대해 퀸즈 검찰은 매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노동자가 아닌 성매매업소 기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다미스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성매매업소 인근 주민들은 개선되지 않는 수사 방법 및 처벌 시스템으로 여전히 아이들과 길거리 매춘 영업을 매일 지켜봐야 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건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뉴욕 지하철 범죄 급증 등으로 인해 주 방위군을 파견해 과잉 치안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허점이 드러나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일리 케이트 맥구킨 씨는 25일 오전 10시경 맨해튼 16번가를 걸어가다 몸집이 큰 남성의 이마를 주먹으로 내리쳐 길에서 기절한 바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인 맥구킨 씨는 사고 직후 틱톡에 혹인한 이마를 공개하고 그저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공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디자인 스쿨에 다니는 미카엘라 토니나토 씨도 같은 날 14가에서 신혼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며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온몸이 공포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사고가 알려지자 수십 명이 나도 맞았다며 피해 경험을 릴레이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들이며 대낮에 길을 걷다가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얼 하우스 와이프로 유명한 영화배우 베서티 프랭클린도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빵집을 찍고 있다가 머리를 맞았고, 코미디언인 사라 아버지 역시 19일 로어 맨해튼 쪽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뉴욕 경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성명을 내고, 경찰은 길에서 묻지마 주먹질을 당한 여성들의 폭로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스키보키 스토라를 체포해 맥구킨 씨를 공격한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타임스퀘어 등지에서 여성을 공격한 남성에 대한 공개 수배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NYPD 성명이 기재된 X에는 체포해봤자 곧 풀려나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비난 댓글이 많았습니다. 뉴욕 지하철 범죄 급증 등으로 인해 주방위 군을 파견해 가행치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허점이 드러나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범죄와의 싸움을 선포했지만 좀처럼 범죄는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오늘 뉴욕시 경찰국과 협력해 지하철 개찰구에 총기 탐지 스캐너를 시범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은 이제 범죄와 두려움, 불안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시가 경찰 인력을 투입해 소지품 검사에 나서고 뉴욕주 차원에서 주방위군까지 투입하는 등 연이어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강력범죄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칼에 목이 베이고 유리병으로 머리를 맞는가 하면 열차 내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했던 총에 맞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퇴근 시간대에 이스트 할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역으로 진입할 때 갑자기 50대 남성을 선로로 밀쳐 피해 남성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극악하고 무차별적인 범죄가 매일같이 산발적으로 일어나자 애덤스 시장은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 경찰국장과 협력해 일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총기 소지 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탐지기의 얼굴 인식 등의 생체 인식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설치 기간은 약 9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2022년 대비 2023년 지하철 내 폭력범죄, 살인범죄가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주 초 지하철 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 지하철에 하루 4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가운데 하루 약 6건의 중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통계는 중요치 않다며 시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경이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수거한 총기는 총 4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19개가 불법 총기, 즉 고스트건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에 총기를 소지하고 탑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지하철 범죄에 칼이나 총과 같은 무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뉴욕시 행정부는 이를 수거하기 위해 경찰 인력 파견뿐 아니라 총기 감지 스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길레문입니다. 이번 주 초 뉴욕시 퀸즈에서 한 뉴욕시 경관이 불법 차량을 단속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용의자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오늘은 경관을 총으로 쏜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방복힌 기자입니다. 이번 주 초 뉴욕시 퀸즈에서 31세 뉴욕시 신입 경관 조나단 딜러가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하차를 지시하고 이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탑승해 있던 두 용의자는 이에 불응했고 이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딜러 경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파트너 경관이 즉시 방어 사격에 나서면서 총격범 등에 총상을 입혔지만 총격범이 쏜 총탄은 딜러 경관의 방탄조끼 바로 아래를 뚫으며 결국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운전자 41세 린딘 존스는 불법 개조된 총기 소지 혐의를 받았고 도주 우려로 인해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그는 14차례 체포 전과와 2003년 살인 및 강도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이력이 있고 작년 4월에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보석금 7만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딜러 경관을 사망케 한 총격범 34세 가이 리베라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베라는 무려 21번 체포 전과에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5년을 복역했고 2011년에는 폭행 혐의로 3년을 복역한 인물입니다. 3년간 뉴욕시경으로 근무하며 무려 3차례나 우수 경관상을 수상한 딜러 경관은 아내인 스테파니와 1살도 채 안 된 아들을 남겨두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딜러 경관이 거주해오던 뉴욕 나소 카운티 마사피카 파크 인근 주민들은 애도를 표하며 집집마다 성조기를 내려달고 파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뉴욕주 모든 공공 건물에 성조기를 내려달 것을 지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모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딜러 경관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시작된 고우 펀드 및 모금 운동은 오늘 오전 기준 5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두 용의자는 인근에 있는 T모바일을 습격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어제 뉴욕 국제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북미 시장에 신차를 대거 출격시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북미 자동차 시장 경쟁에 신차를 대거 출격시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제비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차 그룹은 참가한 자동차 제조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꾸렸습니다. 전 시장 입구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현수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아는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K4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기아의 4세대 콤팩트 세단인 K4는 강력한 구동 성능을 바탕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선된 성능, 헤드룸과 레그룸 등 동급 세그먼트에서 가장 넓은 실내 공간까지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과 편의 사양이 집약된 모델입니다. 기아 측은 신형 K4는 첨단 기술과 향상된 성능을 갖춘 스포티 세단을 만들겠다는 기아의 약속을 실현한 모델이라며 컴팩트 세그먼트 부분에서 성공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K4는 소비자들의 이런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동적인 느낌이 강화된 외관이 특징으로 K3의 헤드램프가 가로형이었던 반면 K4에서는 세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아는 넓고 당당한 자세, 한층 진화된 기아의 타이거 페이스를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점도 돋보입니다. 운전자가 다채로운 여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K4는 개발 단계부터 북미 시장을 노린 해외 전략 모델입니다. 따라서 한국 출시 계획은 없으며 올 하반기 북미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K3를 올 하반기 단종하고 후속으로 준중형 세단 전기차인 EV4를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는 2024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혁신가들에서 이관왕 영예를 얻었으며 EV9은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되었습니다. 현대차는 북미 전용 픽업 트럭인 2025 산타크루즈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제네시스는 네오른 컨셉과 GV60 마그마 컨셉, G80 마그마 스페셜, 제네시스 X 그란 베를리네타 컨셉 등을 전시합니다. Yeah, I think, obviously a lot of great new products. We just launched Santa Fe a few months ago, and now, the new Tucson and Santa Cruz. A lot of great momentum for the Hyundai brand. A lot of great things. Obviously products keep getting stronger and better and better. A lot of really great recognition. I think it's great to see, cars like, for example, Ioniq 5 this morning, World Performance Car of the Year. So 한편 이번 뉴욕 오토쇼에는 토요타, 혼다, 포드, GM, 폭스바겐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했으며 포르쉐, 롤스로이스 등 고급 자동차 업체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 오토쇼는 오는 29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중산층으로 살려면 연봉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미 전역 99개 대도시를 상대로 진행한 4인 가족 기준 중산층 연간 소득 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 전문 웹사이트 스마트에셋이 미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살려면 연소득 27만 5천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중에서는 단연 뉴욕이 가장 높은 연봉을 벌어야 했는데 뉴욕시의 경우 4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최소 31만 8,406달러가 돼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인 2명과 아이 2명 기준, 주택 유틸리티 비용과 가족 구성원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돈, 또 소득의 20%는 저축 또는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분류한 기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가 4인 가구 기준 연 33만 9,123달러를 벌어야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가 2위, 보스턴이 3위, 버지니아주 알링턴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는 5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 뉴아크와 저지시티는 13위로 4인 가구 기준 연봉 28만 5,467달러를 벌어야 중산층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99개 도시 가운데 적은 돈으로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역은 텍사스 휴스턴이 꼽혔으며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7만 5,219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홀로 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뉴욕시가 가장 비싼 도시로 꼽히며 최소 13만 8,570달러를 벌어야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위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가, 3위 어바인, 4위 센타에나, 5위는 보스턴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 보스턴 지역은 미 전역 평균 노동자 임금보다 3배 이상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관련 비용으로 지출해 나머지 여가 활동을 즐길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가 2023년도에 1년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2.5% 커졌다고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2.5% 성장률은 지난해 각 분기의 직전 분기 대비 연환산 성장률을 평균한 것과 같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최종 4분기의 연환산 성장률을 3.4%로 상향해서 확정했습니다. 속보치 3.3%, 중간치 3.2%에서 더 나은 3.4%로 확정됐습니다. 3분기에는 4.9%, 2분기에는 2.1%, 1분기는 2.2% 성장했었습니다. 최종 4분기 성장률은 올 1분기 성장과 관련해 지난해 연 성장률보다 주목되는 통계입니다. 2023년에 연 성장률 2.5%에 앞서 2022년 1.9%, 2021년 5.8%와 2020년 마이너스 2.2%였습니다. 오는 6월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유력한 민주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앤디 킴 연방 상원 후보에 대한 지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주요 언론들은 김 후보가 사실상 차기 상원의원 자리에 오른 것이라며 그의 부상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매거진은 사실상 뉴저지의 차기 상원의원에 대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가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관료로 일했으며 로즈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석 박사 과정을 마친 외교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매체들은 2022년 1월 의사당 트럼프 시위대가 난입했을 때 늦은 밤까지 남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과 당시 입었던 양복을 스미소니언에 기증한 사연까지 소개하며 사실상 당선자 소개에 준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머피 후보의 사퇴와 김 의원의 부각으로 상황이 급박해지자 당내 지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어빙 와이스먼 교수팀은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노화가 진행될 때 과도하게 생성되는 골수형 편향 조혈세포 HSC를 항체요법으로 제거해 노화된 생쥐 면역계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화는 모든 유형의 혈액세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HSC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연구에서 노화로 깨진 HSC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증가한 HSC를 제거하는 항체요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도 생쥐와 마찬가지로 노화 과정에서 HSC 관련 유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앞으로 이 요법이 사람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임상과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국인 전용 미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미주지역 회원들이 중심이 된 한인 경제인들은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장은 황선영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장이, 부위원장은 박형권 월드옥타 동남부 지역 부회장과 이교식 로스앤젤레스 지회 이사장이 각각 맡았습니다. 위원회 측은 출범식에서 K 취업비자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미국 내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입법 로비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K 취업비자는 전문 교육,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